아침마다 화장실에 앉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묵직하고 답답한 그 느낌. 오늘은 정말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일어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배가 더 불편해집니다. 그 느낌 아시나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그 찜찜함. 하루가 그 느낌으로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고단한 일인지.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도 열심히 마셔봤습니다. 유산균 제품도 챙겨봤고 식이섬유가 많다는 채소도 꼬박꼬박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화장실에서의 시간은 길어지고 배는 하루 종일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챙기셨는데 왜 여전히 불편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끝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중간에 끄시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나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문제가 단순히 무언가를 덜 먹거나 덜 마셔서 생긴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변비를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더 먹어야 할 것, 덜 먹어야 할 것의 문제라고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소화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해온 의사로서 여러분께 진짜 이유와 진짜 방법을 함께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4가지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비가 왜 반복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게 되십니다. 두 번째, 우리 몸속 대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처음으로 시각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장실 안에서도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6단계의 복부 마사지 방법을 하나씩 배우시게 됩니다. 네 번째,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실천 시간과 함께 챙겨야 할 생활 습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결정적인 습관 하나를 따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게 사실은 마사지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별한 기구나 약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두 손, 그리고 하루 몇 분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먼저 이 상황이 왜 생기는지부터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변비 때문에 오래 고민해 오신 분들은 지금 댓글에 쾌변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는데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화장실이 좀 뜸해졌어요. 근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문장 안에 오랜 시간 혼자 참아오신 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워낙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셨던 분이라 이 정도 불편함은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거라 여기셨던 겁니다. 실제로 처음엔 이틀에 한 번이었던 것이 서너 달 지나면서 사흘, 나흘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크게 아프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더 참게 되셨던 겁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겠지. 그 생각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변비는 처음부터 강하게 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몇 달에 걸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미 생활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나서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아침 식사 후에 화장실에 가던 습관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오다가도 마침 외출 준비를 하거나 손자가 왔거나 뭔가 바쁜 상황이 되면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신호를 한 번 무시하고 또 한 번 무시하다 보니 나중엔 그 신호 자체가 약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아직은 괜찮다는 이유로 몸의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국 그분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닷새가 지나도록 화장실을 가지 못하셨고 밥맛도 없어지시고 아랫배가 늘 묵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분이 이제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해서 겨우 오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 어르신이 잠깐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이러셨습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 먹은 건지, 내가 게을러진 건지,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그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매일 아침 외출하기 전에 배가 개운하지 않은 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 불편함이 하루 전체의 기분을 눌러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배 하나가 가볍지 않으면 하루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 무게를 그냥 나이의 탓으로 돌리고 지내십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조금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심해진 다음에야 뭔가를 해보려고 하십니다. 변비도 그렇습니다. 처음 신호를 받았을 때 그 순간에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다면 훨씬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의 이야기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한 달 후에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그때 가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변이 있는데도 나오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섬유질이 부족해서요. 물을 덜 마셔서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처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 장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는 긴 컨베이어 벨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벨트 위에는 물건이 충분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벨트 자체가 아주 느리게 돌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물건이 많아도 앞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쌓여만 있게 됩니다. 우리 몸의 대장도 정확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변을 출구 쪽으로 밀어주는 장의 움직임, 즉 장 운동의 힘이 약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장 운동은 왜 약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 근육의 수축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장 근육뿐 아니라 배를 안에서 받쳐주고 압력을 만들어주는 복부 근육도 함께 약해집니다. 게다가 젊을 때보다 전체적인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장을 자극하는 외부 요인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래 앉아있는 생활, 수면 부족, 심리적 긴장감, 그리고 배변 신호를 반복해서 무시하는 습관도 장 운동을 더 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변비약을 오래 드신 분들의 경우 약에 의존하다 보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연습을 점점 덜 하게 됩니다. 즉, 약을 쓸수록 장 스스로의 힘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 알로 해결됐던 것이 나중엔 두 알, 세 알로 늘어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나이대라도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순조롭게 배변을 하시고 어떤 분은 며칠씩 고생하십니다. 그 차이가 단순히 먹는 것의 차이만은 아닙니다. 장이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있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대장이 어떤 길을 따라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알려드릴 마사지가 왜 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장은 배 안에서 크게 한 바퀴를 돌아가는 구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출발점은 오른쪽 아랫배입니다. 소장에서 소화를 마친 내용물이 대장으로 넘어오는 곳이 바로 이 부위입니다. 여기서 대장은 오른쪽 옆구리를 따라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윗배를 가로질러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왼쪽 옆구리를 따라 아래로 내려옵니다. 왼쪽 아랫배를 거쳐 마지막으로 직장, 그러니까 항문 쪽 출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해 위로 올라가고 가로질러 왼쪽으로 건너간 다음 다시 아래로 내려와 출구로 빠져나갑니다. 이 경로는 마치 배 안에서 크게 D자를 거꾸로 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방향이 헷갈리실 때는 시계 방향이라는 말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오늘 알려드릴 마사지는 바로 이 이동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며 장에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장이 원래 움직이는 방향으로 외부에서 부드럽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 방향으로 마사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도와줄 방법도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마사지를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마사지와 생활 습관은 기능성 변비, 즉 몸의 구조적인 이상 없이 장 운동이 약해진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변비가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면 마사지보다 먼저 병원에서 원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검게 변한 경우, 이유 없이 체중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경우, 배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위치가 명확하게 느껴지는 경우, 이전에는 없던 변비가 50대 이후에 갑자기 생긴 경우, 그리고 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졌을 경우입니다. 이런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이것은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소화기 전문 기관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불안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런 신호가 없다면, 즉 단순히 장 운동이 느려진 상태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계속 들어주세요. 다시 장 운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장 운동이 약해지면 단지 화장실에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서 식욕이 줄기도 합니다. 배에 가스가 오래 머무르면서 더부룩하고 불쾌한 느낌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아랫배가 항상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고 이 불편함이 기분에도 영향을 주어 하루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배가 불편해서 뒤척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손주들과 외출을 하고 싶어도 배가 신경 쓰여 망설여지는 분도 계십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앞에 있는데도 왠지 먹기가 꺼려지는 분도 계십니다. 변비 하나가 그냥 변비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배만 가벼워져도 하루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배변이 순조로울 때 몸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수면의 질도 달라지고 식사도 맛있어집니다. 외출도 더 가볍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 기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이 소중합니다.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들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론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 화장실에 앉아 계신 분이라도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배에 힘을 주지 마시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시작하세요. 긴장된 배에는 아무리 자극을 줘도 속까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몸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눈을 살짝 감으셔도 됩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시작합니다. 1단계, 오른쪽 아랫배 깨우기. 손가락 2-3개를 모아 배꼽 아래 오른쪽 부분에 가볍게 얹어줍니다. 이곳이 대장의 여정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작은 원을 천천히 그리면서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해주세요. 잠들어 있는 장을 조용히 깨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살짝 들어간다 싶은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20 최소 30초 정도 천천히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위를 처음 누르실 때 약간 단단하게 느껴지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이 부위에 변이 오래 머물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부드럽게, 더 천천히 해주세요. 2단계, 배꼽 주변 시계 방향 마사지. 이번엔 배꼽을 중심으로 크게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반드시 시계 방향이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장의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손 전체를 부드럽게 밀착시키며 천천히 큰 원을 그려주세요. 빠르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숨을 내쉴 때 손을 움직이고 들이쉴 때 잠깐 멈추는 방식으로 호흡에 맞춰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0초 정도 반복합니다. 원을 그리면서 배 안쪽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3단계, 윗바에 쓸어내리기. 손바닥을 펴서 명치 아래, 그러니까 갈비뼈가 끝나는 부위부터 시작해서 양 옆구리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려줍니다. 윗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드실 때 특히 도움이 되는 단계입니다. 손에 힘을 많이 줄 필요 없이 피부를 쓸어주는 느낌으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 단계에서 위쪽에 머물러 있던 가스가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하시면서 트림이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위쪽에 갇혀있던 가스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니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4단계, 아랫배 끌어올리기. 이번엔 손바닥 전체를 아랫배에 대고 배꼽 위쪽을 향해 천천히 쓸어 올려줍니다. 배 전체를 살짝 위로 당겨 올린다는 느낌입니다. 한 번에 빠르게 하는 것보다 느리게 한 동작 한 동작 정성껏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단계는 아랫배에 쌓여있는 긴장을 풀어주고 장이 위쪽 공간으로 조금씩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만지는 마음으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5단계 배 전체 쓸어주기. 이제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배를 위아래로 크게 쓸어줍니다. 명치 아래부터 아랫배까지 배를 빠짐없이 한 번씩 지나가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2단계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손바닥을 서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배에 대보세요. 따뜻한 온도가 피부에 전달되면 근육이 한결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절이 쌀쌀해졌을 때나 배가 차갑게 느껴질 때 이 방법이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따뜻한 손이 배에 닿는 순간 몸 전체가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느낌 그대로 천천히 이어가 주세요. 6단계 왼쪽 아랫배 마무리 밀어주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왼쪽 아랫배에 손을 얹고 먼저 작은 원을 몇 번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출구 방향인 아래쪽을 향해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밀어줍니다. 이곳이 대장의 마지막 구간, 직장으로 이어지는 부위입니다. 변을 부드럽게 출구 쪽으로 안내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단계로 6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내 몸을 위해 이 시간을 냈다는 것 자체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오른쪽 아랫배 깨우기, 2단계 배꼽 주변 시계 방향 마사지, 3단계 윗배 쓸어내리기, 4단계 아랫배 끌어올리기, 5단계 배 전체 쓸어주기, 6단계 왼쪽 아랫배 밀어주기. 처음엔 순서가 잘 안 외워지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며칠 하다 보면 손이 저절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매일 빠짐없이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사지를 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사실 잘못된 시간에 하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음식이 위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대장도 움직이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위대장 반사라고 합니다. 위가 자극을 받으면 대장도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후에 유독 화장실이 당기는 느낌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몸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그 타이밍에 마사지를 더해주면 장의 반응이 한층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시간은 잠들기 전입니다. 취침 전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손으로 배를 천천히 쓸어주면 하루 동안 긴장해 있던 장 주변 근육이 이완됩니다. 그 이완이 다음날 아침의 배변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2시간대, 아침 식후와 취침 전, 이것만 지키셔도 마사지의 효과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사지와 함께 반드시 챙기셔야 할 생활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 마지막 3번째는 사실 마사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첫 수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밤새 호흡과 발안으로 몸이 건조해진 상태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은 장에게 부드러운 시작 신호를 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전에 머리맡에 물 한 컵을 미리 떠두고 눈 뜨자마자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의 첫 장을 전혀 다르게 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걷기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장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것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마당을 천천히 걷는 것, 실내에서 이 방 저 방 오가는 것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몸을 움직인다는 그 습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배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오래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직장, 즉 항문 바로 위쪽 부위는 원래 변이 도착했을 때 이제 나가야 한다는 신호를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반복해서 무시하면 직장이 점점 그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나중에는 변이 직장까지 내려와도 신호가 잘 오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호가 오면 가능한 한 바로 화장실로 가시는 그 습관을 몸에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 아침 수분, 걷기, 신호 무시하지 않기, 마사지와 함께라면 더욱 든든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어르신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이미 며칠째 배변이 막혀있던 그 어르신께서는 몇 가지 생활습관과 마사지 방법을 안내해드린 뒤 한 달쯤 지나 다시 오셨습니다. 처음보다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마다 그냥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달라졌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때로는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그분이 바꾼 것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컵, 식사 후 배를 몇 분 쓸어주는 것, 그리고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 그 세 가지였습니다. 물 한 컵, 따뜻한 손 하나, 매일 아침에 짧은 걷기. 그것들이 모이면 몸이 조금씩 다시 제 리듬을 찾아갑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장이 느려지는 것도, 근력이 줄어드는 것도, 이것은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흐름 자체를 막으려고 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흐름 속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는 것,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돌봄입니다. 나이가 드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더 깊이 대화를 나눠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대화의 첫걸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변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느려진 장이 변을 밀어내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단계의 복부 마사지는 대장이 실제로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외부에서 부드럽게 그 움직임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아침 수분, 규칙적인 걷기, 그리고 배변 신호에 바로 응하는 습관을 더하신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느려진 장이 다시 제 속도를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에 가실 때 그 잠깐의 시간을 내 몸을 위한 시간으로 바꿔 보세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은 댓글에 시작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가족이나 이웃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